중국 정부가 의무 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입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바람에 사교육 관련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베이징 이랑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랑 특파원, 입시 사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면 학원을 당장 닫아버리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 위주의 학원 교육과 과외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예체능은 빼고 중국어, 영어, 수학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도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와 학원 수업 부담 경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숙제와 학원 수업 두 가지를 줄인다는 뜻에서 촨젠, 쌍감 조치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교과목 위주 사교육이 금지된 것은 물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금지됐습니다. 신규 학원은 문을 열 수 없고요. 기존 사교육기관은 비영리기구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교육업체는 기업 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거나 가맹점 방식으로 투자받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학교 숙제도 대폭 줄이고 원칙적으로 집이 아니라 학교에서 다 끝내야만 합니다. 另外呢，针对不同层次和学习状况的同学，作业呢会更加精炼，有了更多的针对不同学生特点的个性化的作业。 네, 학원 문을 닫는다니 학생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쌍감 조치가 나온 건 사교육이 학생들의 공부 부담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 가오카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오카오 고득점을 위해 중국 부모들도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没办法呀，形势所迫，你不去的话，在其他小朋友当中比别人落后了，会不会自卑呀？会没有什么心理落差呀？ 중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 우리 돈 115조 원에서 1,200억 달러, 약 137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 늘면서 온라인 사교육 시장도 커졌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온라인 사교육 규모는 지난해 884억 위안, 우리 돈 15조 7천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담이 중국의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1,200만 명으로 대약진 운동에 따른 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관련 기업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사교육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가오투 테크 에듀 등 뉴욕 증시에 상장한 대표적인 사교육 기업 3곳은 주가가 하루 만에 70% 정도 폭락했습니다. 사교육 업체에서는 벌써 교사 해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 대도시에서는 이른바 좋은 학군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이번 조치로 급락세로 돌아서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광동성 선전의 명문 학군에서는 시세보다 500만 위안, 약 9억 원 이상 싼 가격에 나온 아파트가 유찰되기도 했습니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운영하던 사교육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문을 닫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부 조치에 따라 발빠르게 사교육 시설을 단속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안후이성 마한샨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더니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을 거칠게 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정부 조치에 따라 8월 5일에 보충 수업 학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 조항을 만들고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시의 경우 매주 한 차례 단속을 하고 2년 안에 뚜렷한 성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对线上线下校外培训情况以4部2职等方式每周开展执法检查。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결국 고액의 비밀 과외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